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을 아주 쉽게 말을 하자면 원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외부 적만 공격해야 하는 그런 면역계가 자기 몸을 적으로 착각을 해서 공격하는 거죠. 원래는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만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얘가 좀 문제가 생겨서 자기 몸까지도 공격을 해버리는, 자기 몸을 적으로 착각해서 공격하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생기는지, 어떻게 손상시키는지, 또 어떤 항체가 나오는지, 어떤 검사를 보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역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질환이다. 원래는 세균, 바이러스 같은 어떤 외부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존재를 했는데 어떤 이유로 면역 조절이 깨지면 자기 조직도 적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생길까요?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왜 생길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이거는 뭐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전적인 소인과 환경적인 자극이 같이 이제 작용을 해서 생기게 돼요. 그 중에 이제 환경적인 자극으로는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외부 항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항원이 왜 자가 면역을 유발할까? 얘네들이 유발을 한다고 했을 때 왜 유발을 할까? 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두 가지가 뭐냐면 molecular mimicry, 이거와 두 번째로는 super antigen.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molecular mimicry인데 이건 외부 항원의 모양이 자기 몸이랑 좀 비슷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면역계는 원래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애들을 공격하려고 반응을 했는데 그 항원과 좀 비슷한 자기 조직까지 같이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겟을 혼동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범인을 잡으려던 경찰이 그 범인이랑 비슷하게 생긴 되게 무고한 사람까지 잘못 공격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슈퍼 안티젠인데 이거는 이제 특정 항원을 정교하게 인식하는 그런 정상 방식이 아니라 너무 많은 T세포를 한꺼번에 과도하게 활성화시켜서 면역계를 폭주시키는 그런 기전이에요. 그래서 특정 표적을 잘못 공격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면역계 전체가 되게 지나치게 흥분을 해서 자가 면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상 면역이 이제 어떤 소수정예의 출동이라면 슈퍼 안티젠은 갑자기 막 원래 경찰이 범인을 이렇게 잡으면 됐었는데 막 군대를 통째로 잘못 출동시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어떻게 그러면 조직을 손상을 시킬까라고 했을 때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조직을 손상시키는 방식이 크게 자가 항체에 의한 손상이랑 자가 항체에 의한 손상과 그리고 T 림프구에 의한 손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가 항체에 의한 손상에 대해서는 이제 수용체를 리셉터를 자극하거나 막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체를 활성화해서 세포를 손상시키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뮨 컴플렉스, 이거를 만들어서 침착을 시키고. 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알아보면은 이제 자강체가 특정 수용체에 붙어서 기능을 되게 과하게 활성화시키거나 그리고 막 너무 억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레이브스 디지스 같은 경우에서는 그레이브병 이 경우에서는 TSH 리셉터를 자극을 해가지고 갑상생 기능 항진을 일으키게 돼요. 잘못 얘기했는데 그레이브스 병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TSH 리셉터를 자극을 해서 갑상생 기능 항진을 일으키는 그런 게 있고, 또 이 막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그 마이아세니아 그래비스가 있죠. 마이아스테니아 그래비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세틸콜린 리셉터 기능을 방해해서 근력 저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체 자극이 과하게 활성화돼서 생기는 그레이브스병, 그리고 이거를 너무 막아버려가지고 이제 아세틸콜린 리셉터 기능을 방해해서 근력 저하를 일으키는 마이아스테니아 그래비스병, 이거를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체를 활성화해서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가항체가 조직에 붙으면 보체가 활성화가 되고 그 결과로 염증 세포가 모여들어서 조직 손상이 생기는 건데, 대표적으로는 안티 GVM 디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자강체와 항원이 결합해가지고 이뮨 컴플렉스를 만들고 이게 이제 혈관이라던가 신장, 피부, 관절 이런 곳에 침착이 돼서 염증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질환은 SLE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그 자가 항체에 의해서 조직을 손상시키는 방법을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T 림프구에 의해서 손상받는 경우가 있죠. 이 T 림프구에서 손상받는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직접 세포를 죽이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이토카인을 좀 과하게 만들어서 염증을 유발하는. 그래서 먼저 직접 세포를 죽이는 경우는 T세포가 자기 조직 세포를 이제 직접 공격을 해서 파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1형 당뇨병에서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T셀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손상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T세포랑 면역세포들이 뭐 TNF-알파라던가 IL-1, IL-6 이런 사이토카인을 되게 많이 분비를 해서 만성 염증과 조직 손상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RA에서는 이런 기전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가면역 질환을 나눌 수가 있는데 전신성이랑 장기, 특이적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SLE 같은 경우, 뭐 RA, 그리고 뭐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 아니면 뭐 슈그렌 신드롬, 아니면 뭐 바스큘라이티스, 이런 것처럼 이제 여러 장기를 침범하는 질환들이 있고, 또 반면에 또 아까 언급했던 그레이브스병, 그레이브스 디지스죠. 네. 그리고 하시모토병, 그리고 타입 1, 타입 1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처럼 장기를 주로 공격하는 그런 질환들도 있죠. 네. 이렇게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자강체는 왜 중요한가? 자강체가 사실 자가면역 질환 진단에 되게 중요한 단서를 주죠. 하지만 자강체 하나만으로는 병을 확진하는 것이 좀 위험하고 어떤 항체의 민감도랑 특이도, 그리고 임상 증상과 함께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질환 하나하나 다 배워봐야 되는 거고, 네. 그 자가항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가항체라고 하면은 먼저 ANA, 이게 항핵항체거든요. 이게 선별 검사로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 자가 면역 질환에서 양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도는 높아도 특이도는 낮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이도가 낮다는 게 ANA 양성이라고 해서 바로 SL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네. 민감도는 높지만 특이도가 낮다. ANA. 여러 자가 면역 질환에서 양성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뭐가 있냐면 안티 더블 스트랜드 DNA. 얘는 이제 SLE와 연관이 되게 깊어요. 연관이 강해요. 네. 특히나 이제 뭐 루푸스, 네프라이티스, 그거나 아니면 그 질병의 활성도와 관련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안티 SM. 얘도 SLE와 관련된 항체입니다. 빈도는 높지 않은데 얘는 특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양성이다 그러면은 SLE를 강하게 시사하는 거죠. 이건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되게 뭔가 제너럴한 느낌이고 얘는 되게 특이도가 높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안티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로랑 안티라는 이제 슈그렌 신드롬에서 중요하고 SLE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안티 SCL70. 얘는 이제 디퓨즈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와 관련 있고, 그리고 또 되게 많아요. 뭐 안티 센트로미어. 네, 이 친구는 리미티드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와 관련 있죠. 그리고 이제 안티조원도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폴리마이오사이티스랑 더마토마이오사이티스와 관련된 항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RF,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RF, 이건 이제 그 류마토이드 팩터로 이제 RA에서 흔히 양성인데,
얘는 근데 얘도 좀 ANA처럼 세기적이지가 않아서 뭐 슈그렌 신드롬이나 다른 질환, 심지어는 일부 정상인이나 그런 만성 감염에서도 양성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티 CCP 이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는 이제 그 RA에 대한 특이도가 높아요. 네, 그래서 양성이면은 RA를 강하게 시사한다. 좀 이거는 이제 안티 SM은 SLA, 안티 CCP는 RA. 이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죠? 특이도가 높은 것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힌트가 되니까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RA에서는 RF보다는 안티 CCP가 더 의미 있는 경우가 많아요. RF도 이제 RA에서 류마토이드 그 팩터로 RA에서 되게 양성이 흔하지만 특이적이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왜냐면 다른 슈그렌이나 다른 질환에서도 양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안티 CCP 같은 경우에는 특이도가 높아서 양성이면 RA라고 RA의 가능성을 되게 높여준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ANCA. 네, 이거는 이제 혈관염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체죠. 그래서 CANCA는 GPA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PANCA는 MPA나 EGPA와 관련이 있다. 이런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가 항체 외에도 염증 정도랑 그런 장기 침범 여부를 보는 검사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ESR 그리고 CRP 이런 수치들은 염증이 있을 때 증가를 해요. 네, 그래서 CRP는 비교적 되게 빠르게 변하고 ESR은 좀 더 느리다. 빠르고 느린 이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뭐 C3, C4, C4 그리고 CS50 보채는 이제 이뮨 컴플렉스가 많이 형성되면 소모돼서 감소할 수 있죠. 그래서 특히나 뭐 SLE에서는 그 SLE에서 보채 감소가 이제 질병 활성도를 시사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보채가 좀 많이 감소돼 있으면 SLE에서 보채 감소가 질병이 많이 활성화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염증이나 용혈 때문에 빈혈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 수치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소변 검사는 신장 침범을 보는 데 중요해요. 그래서 프로테인 유리아라던가 헤모츄리아가 있으면 신장을 침범했다. 그거를 좀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제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는 좀 과활성화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게 핵심이에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게 왜냐면 너무 과활성화돼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걸 억제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 스테로이드는 어떤 여러 염증 경로를 좀 광범위하게 억제를 해서 되게 빠르게 항염 효과를 내게 되고, 그래서 급성 악화 시에 좀 자주 사용이 되죠. 근데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면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DNA를 손상시켜서 빠르게 분열하는 그런 면역세포를 억제하는 강한 약이에요. DNA를 손상시켜서 빠르게 분열하는 면역세포를 억제하는 그런 강한 약이죠.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분열하는 면역세포를 억제하는 약이 있기 때문에 중증 혈관염이라던가 아니면 심한 루푸스 네프라이티스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네. 그리고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이라고,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 이건 뭐냐면 림프구가 DNA 합성에 필요한 그런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드는 과정을 억제해서 림프구 증식을 줄이게 되는 거고요. 이런 약이 있고, 그리고 뭐 사이클로스포린이라던가 아니면 사크롤리무스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그 칼시뉴린 이니비터예요. 그래서 이제 T셀 활성화에 중요한 그런 그 IL-2 생성 경로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메토트렉세이트라고, 메토트렉세이트는 이제 폴라이트 대사를 억제를 해서 세포 분열을 줄이는 약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RA에서 그런 대표적인 그런 디마드입니다. 네. 그리고 아자티오프린이라고 있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퓨린 합성을 억제해서 림프구 증식을 줄이는 그런 친구고, 그리고 바이오로직스, 생물학적 제재가 있죠. 그거는 이제 특정 면역세포나 그런 사이토카인을 표적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억제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리투시맙은 CD20를 이제 표적으로 해서 B셀을 줄이고, 이제 안티 TNF 제제 같은 경우에는 TNF 알파를 억제해서 염증을 줄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IVIG가 있는데 이건 여러 기전으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소인과 환경적인 자극이 같이 작용을 해서 그게 원인이 되고, 외부 항원은 이제 몰레큘러 미미크리나 스프라 안티젠 같은 기전을 통해서 이제 자가 면역을 유발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손상은 이제 자가 항체가 수용체를 자극하거나 보체를 이제 활성화시키거나 이민 컴플렉스를 이제 침착시키는 그런 방식, 또는 T셀이 이제 직접 조직을 공격하거나 사이토카인을 과도하게 분비하는 방식으로 생기게 되고, 아까 진단에는 아까 엄청나게 많은 자가 항체들을 살펴봤는데요. 뭐 ANA, 더블 스트랜드 DNA, 안티 스미스, 이게 그 발음은 안티 스미스라고 하는 게 맞는데, 네, 제가 SM으로 처음에 그냥 연상을 하면서 외워가지고, 안티 스미스, 그리고 이제 RF, 그리고 안티 CCP, ANCA 이런 자가 항체가 되게 중요하고, ESR, CRP, 보체 소변 검사 이런 것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치료에 대해서도 쭉 나열했는데, 스테로이드, 그리고 메소트렉세이트, 면역 억제제, 생물학적 제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좀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 포인트다. 이걸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ANA 같은 경우에는 선별 검사, RF는 비특이적이다. 그런 거. 그러니까 얘가 선별 검사로 쓰이고 RF는 비특이적이다. 그리고 안티 CCP는 RA에 굉장히 특이적이고 더 특이적이죠. 그리고 안티 더블 스트랜드 DNA와 안티 스미스는 이제 SLE와 좀 더 관련이 깊은 거죠. 네. 그리고 ANCA는 혈관염에서 중요하다. 이 정도 것들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